왜 그걸 아직도 몰라? 이걸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이 말 낯설지 않으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달이 비추고 마음이 따뜻하면 말이 맑아진다. 부모의 말 한마디, 자식의 마음밭에 씨앗이 됩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슨 말을 가장 자주 건네고 있나요? 공부해라. 조심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 모든 말은 어쩌면 사랑이지만 당신의 마음이 서늘할 땐 그 말 끝도 차가워진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말은 행동보다 깊은 자취를 남깁니다. 행동은 순간을 채우지만 말은 마음을 새깁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아이의 안쪽에 깊이 내려앉아 오래도록 그 아이의 방향을 바꿉니다. 꽃은 뿌리를 보고 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말보다 먼저 등에서 나오는 기운,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말보다 먼저 아이에게 닿는 진짜 가르침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잔소리 대신 스스로 조용히 책상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아이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말은 세상을 밝히기도 하고 어둡게도 한다. 그 말이 향기가 될지 독이 될지는 입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품고 자녀에게 말하고 계신가요? 불안인가요? 비교인가요? 아니면 정말 따뜻한 바람인가요?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그 마음의 온도를 먼저 느낍니다. 그렇기에 자식이 잘 되는 집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따뜻해집니다. 이해시키려 애쓰기보다 먼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의 마음은 서서히 자신을 펼쳐갑니다. 언제나 같던 말인데 왜 어떤 집에서는 씨앗이 되고 어떤 집에서는 상처가 될까요? 차이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흘러나오는 당신의 얼굴빛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마음을 다잡는 것, 그것이 자식 잘 되는 집의 부모가 매일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큰 소리는 멀리 퍼지지만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반면 조용한 말은 비처럼 스며들어 아이의 마음 한가운데서 자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나 그 말 뒤에 따라붙는 건 대부분 잔소리와 훈계, 그리고 비교입니다. 자식을 위한 말이면서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요. 어느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 안에는 늘 왜가 붙어요. 왜 그렇게 못하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왜 누군가처럼 안 되니? 부처님은 조용히 가르치셨습니다. 설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입보다 앞서야 할 것은 상대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자비였습니다. 잘된 집 부모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말을 멈추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는 대신 숨을 고르고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말이 이끄는 것이
아이의 행동이라면 당신의 침묵은 아이의 감정을 이끕니다. 감정을 존중받는 아이는 언젠가 스스로 옳은 길을 찾게 됩니다. 자식이 잘된 집의 공통점은 그 집의 부모가 소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칭찬도, 걱정도, 꾸지람도 크지 않고 그러나 흔들림 없이 따뜻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전화를 받은 날,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평소보다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아이 옆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 한 끼가 아이에겐 눈물 나게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사랑은 충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말, 긴 침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등 그것들이 결국 아이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 마음 위에 말을 쏟는 건 돌덩이를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잘된 집 부모는 그 순간 입을 다뭅니다. 당신은 오늘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은 말보다 먼저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셨나요? 말을 삼킨 그 순간이 아이의 내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녀를 바라볼 때 과연 지금 이 아이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바라던 어떤 모습을 대신 입히려 애쓰고 있진 않나요? 많은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욕심 없어요. 그냥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떤 대학교, 어떤 직업, 어떤 점수, 이미 정해진 기준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꽃은 각기 다른 피는 시기가 있고 다른 향기를 가집니다. 하지만 부모는 때로 모든 아이가 한 시기에 한 방향으로만 자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천천히 가고 어떤 이는 곧장 달린다. 그러나 그 모두는 자신의 걸음으로 나아간다. 그 걸음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는 아이의 길을 미리 깔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 걷습니다. 넘어지면 일으키되 앞서 끌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미대를 가고 싶어 했지만 집안은 이과를 원했습니다. 모두가 만류할 때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길을 가든 너의 얼굴이 웃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몇 년 뒤 그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으로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앞을 막지 않고 옆을 지켜주는 순간 아이의 인생은 비로소 자기 빛으로 피어납니다. 그 빛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는 존재로 남을 때 그 빛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당신은 오늘 아이의 꿈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불안을 그 꿈 위에 덮고 있진 않나요? 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는 꿈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꿈을 꿀 수 있는 시간과 여백을 지켜줍니다. 말보다 더 깊은 건 그 여백을 견디는 용기입니다. 기다림이 힘겨울 때 마음은 조급해지고 말은 날카로워지며 사랑은 욕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추고 기다릴 때 아이의 인생은 비로소 자기 그림자를 인식합니다.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기 걸음을 시작하려면 그림자조차 부드러워야 한다는 걸. 당신의 그림자는 오늘 아이에게 어떤 색으로 비추고 있나요?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오래도록 가시처럼 남는다는 걸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넌 왜 그것도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잘만 하던데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힘들어. 이런 말들은 아이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를 작게 만듭니다. 작은 존재가 되면 아이의 눈은 점점 아래를 향하고 세상은 무서운 곳으로 변합니다. 무언가를 시도하기보다 실패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사랑받기보다 비교당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찌르는 말은 칼보다 깊고 그 상처는 오래 남는다. 말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피부를 파고드는 바늘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이 바늘을 칭찬으로 믿음으로 바꿉니다. 잘못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성적이 떨어졌을 땐 결과보다 지금 내가 어떤지 더 중요해. 그 말이 아이의 심장을 쉴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괜찮다고 말해주면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았어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그러나 날이 선 말은 그 방패를 깨뜨립니다. 아이의 마음은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고 점점 숨어버립니다. 당신은 오늘 아이에게 어떤 방패를 건넸나요? 아니면 모르는 사이 그 방패를 빼앗은 건 아닌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입히고 있진 않나요? 부모가 바라는 건 결국 아이가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나 그 선함은 말로 주입되지 않습니다. 몸으로 전해지고 믿음으로 자랍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이 묻어있는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는 말을 하기 전 그 말에 묻은 마음부터 살핍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려 하지? 이건 아이를 위한 말인가? 내 불안을 덜기 위한 말인가? 그 물음 하나가 자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은 아이의 마음에 무엇을 남겼나요? 기억이 아닌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듣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이 다쳐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입니다. 말은 귀로 듣지만 신뢰는 가슴으로 느낍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이에겐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말보다 먼저 관계를 회복합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않고 아이와의 사이를 먼저 돌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말이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와 말이 통하지 않던 시절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아이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안을 들여다보아라. 밖은 그 뒤에 스스로 따라온다. 아이를 변화시키려 할 때 당신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마음 안에 실은 두려움이 있지 않았는지, 비교와 조바심이
자식을 다그치게 하진 않았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아이를 미워한 건 아닌지, 관계가 회복되면 말은 자연스럽게 닿습니다. 때로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이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며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던 아들. 그 아버지는 편지 한 장을 써서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 사랑은 바뀌지 않아. 그 편지 한 장이 몇 달의 침묵을 깨고 아들의 마음을 다시 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이에게 하고 있는 말이 지시인가요? 아니면 관계인가요? 무언가를 시키고 있진 않은가요? 아이가 당신을 안전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나요? 자식이 잘된 집은 그 집의 말투보다 그 집의 공기가 다릅니다. 따뜻하고 기다릴 줄 알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다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멀게 느껴진다면 그 거리를 줄이려는 애씀보다 잠시 가만히 아이 쪽을 향해 서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 마음이 닿을 때 말은 다시 통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녀를 얼마나 자주 인정하고 계신가요? 결과가 좋을 때만 칭찬하고 기대에 부응할 때만 기뻐하시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다만 그것을 알아주는 눈이 드물 뿐이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귀하고 충분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아봐주는 이가 적다는 것. 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는 아이의 결과보다 그 과정을 봅니다. 점수보다 태도를, 성취보다 노력을 먼저 인정해 줍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시험 망쳤을 때 웃으면서 그래도 넌 해보려고 했잖아. 그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그 뒤로는 무섭지 않았어요. 다시 시도할 수 있었어요. 부모의 인정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깊은 뿌리를 줍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자존감이라는 뿌리.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그 뿌리를 가진 아이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길을 갑니다. 인정받은 아이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자기 삶을 책임질 줄 압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 아이는 늘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고 누군가의 인정 없이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말 속엔 인정이 담겨 있나요? 아니면 조건이 숨어 있진 않나요? 잘했어. 그런데 다음엔 더 잘해야 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이런 말은 칭찬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자식이 잘된 집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는 매일 밤 아이의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너로서 살아줘서 고마워. 아이는 자라며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흔들리지 않았고 늘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섰습니다. 오늘 당신은 아이에게 어떤 뿌리를 건네셨나요? 당신의 인정이 아이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하지만 그 사랑을 얼마나 자주 말로 표현하시나요? 알잖아, 말 안 해도. 마음은 늘 그렇지. 그렇다 해도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에게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인식되고 드러난 것만이 자란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긴 사랑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사랑을 숨기지 않습니다. 쑥스럽더라도 자주 말로 전합니다. 사랑해, 오늘도 수고했어.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아이야.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하루를 바꾸고 삶의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어느 날 한 중학생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나한테 넌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집에 꼭 있어야 할 이유를 느꼈어요. 부모의 말은 아이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존재해줘서 고맙다는 말, 그 말은 아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줍니다. 반대로 그 말을 듣지 못한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대신 성과로 가치를 입증하려 하다 보면 늘 불안하고 외롭고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기본값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표현되어야 할 언어입니다. 어느 날 아이는 더 이상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해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은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자식이 잘된 집은 사랑을 말로 전하는 집입니다. 말에 익숙하지 않다면 짧은 메모로라도 포스트잇 한 장으로라도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한 아버지는 매일 아침 딸 도시락 속에 한 줄 메모를 남겼습니다. 넌 오늘도 멋질 거야.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딸은 그 종이 조각들을 고이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메모들이 자신을 살게 한 힘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셨나요? 그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위로와 확신이 됩니다.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말해주세요. 내일은 그 말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얼굴, 당신의 한숨, 당신의 눈빛은 모두 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머무는 불안은 입보다 먼저 전해진다. 자식이 잘된 집은 그 집의 공기가 다릅니다. 불안보다 신뢰가 더 많고 조급함보다 기다림이 더 많습니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이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는지. 그래서 그 무게를 대신 지려고 합니다. 아이의 불안은 대부분 부모의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말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저 스며듭니다. 숨소리처럼, 시선처럼 무심코 던진 말 속에서 조용히 아이의 마음을 물들입니다. 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는 자기 마음부터 챙깁니다. 아이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자기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알고 불안을 감정으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과도 관계가 소원했지만 아이 앞에서는 언제나 웃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힘들어도 웃잖아.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 웃음 하나가 아이의 인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불안은 전염됩니다. 하지만 안정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아이도 따라 고요해집니다. 이래도 괜찮아. 지금은 이럴 수 있어. 결국엔 잘 풀릴 거야. 이런 말은 아이보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 해줘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일 때 아이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슨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셨나요? 그 눈빛에 불안이 담겨 있었나요?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믿는다는 잔잔한 확신이 있었나요? 자식이 잘된 집은 늘 평탄한 길을 걷는 집이 아닙니다. 고비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 마음이 아이의 내일을 빚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는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부모가 미소 짓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존재가 축복임을 배웁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부모에게 부담이야. 나는 늘 문제의 원인이야. 그 말은 스스로가 기쁨이 아닌 짐처럼 여겨질 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자식이 잘된 집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기뻐합니다.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는 축복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시험에서 전교 꼴찌를 했던 날, 그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너랑 밥 먹을 수 있어서 엄마는 참 좋다. 그 말이 딸을 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너는 나에게 기쁨이야. 이 단순한 문장이 그 아이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꾸는지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당신은 자녀와 눈이 마주칠 때 얼굴에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피곤하고 바쁘고 무표정한 얼굴이라면 아이는 사랑보다 부담을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잘된 집 부모는 아이에게 미소 짓는 법을 압니다. 심지어 아이가 실수했을 때도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함, 그 손길이 아이의 마음에 희망의 온기를 남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삶의 이유를 건넵니다. 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야. 이 믿음은 어떤 비난과 실패 속에서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당신은 자녀를 바라보며 웃으셨나요? 그 웃음이 진심이었다면 당신은 이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아이의 얼굴을 볼 때 가장 따뜻한 얼굴로 말해주세요. 너는 내 하루 중 가장 기쁜 순간이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밝지 않으면 남을 비출 수 없다. 부모의 삶이 불행한데
자식이 온전히 행복하긴 어렵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은 부모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은 집입니다. 많은 부모가 나는 다 너 위해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자기 삶에 대한 놓아버림이 있고 때로는 그 희생이 아이에게 무거운 빚으로 남습니다. 자식은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늙어가는지, 어떻게 슬퍼하고 기뻐하는지, 어떻게 자기 하루를 가꾸는지를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는 자신의 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기쁨을 찾고 소소한 웃음을 기억하고 때로는 슬픔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오랜 시간 자신을 잊고 살았지만 어느 날부터 꽃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선명했습니다. 아이도 말없이 따라 자기 일상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자기 삶을 사랑할 때 아이도 자기 삶을 존중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감정을 다룰 줄 알면 아이도 자기 마음을 다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은 부모가 나를 지우지 않은 집입니다. 내가 사라진 채 오직 아이만 존재하는 삶은 결국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게 됩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아빠는 나 때문에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아이의 삶은 자유롭지 못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의 등불이지만 그 등불은 스스로 화날 때 가장 오래 갑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당신은 언제 웃고 무엇에 마음이 설레며 어떤 순간을 좋아하나요? 그 하루가 환할수록 아이의 인생도 더 따뜻해집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좋은 얼굴로 하루를 살아내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는 모습은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말 없는 메시지입니다. 너도 너를 소중히 여겨도 돼. 너는 너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 믿음을 물려주는 집이 진짜 자식이 잘 되는 집입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아이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져 보세요. 그 마음이 닿을 때 자식은 가장 밝게 자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